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8월 6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클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제가 오늘 쇼츠에서 쇼츠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시장은 오늘 조금은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7월 31일 저번 주 금요일, 그다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연속적으로 시장이 4일 연속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아도 되게 좋은 타이밍에 좀 받았다. 그러니까 시장이 오늘 또 빠진다고 해서 또다시 저점을 깨러 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빠지고 이러니까는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 특히나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좀 많은 오해를 하실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제 시장 끝났나 보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너무 지쳐 있으신 분들도 많은데, 시장은 정말 잔인하게도 그런 분들을 다 내려다 놓고 이제 올라갈 때 그런 분들을 가볍게 해놓은 다음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렸던 뭐 반도체 부분의 포트를 좀 갖고 있다면, 지금 시장에서 오늘 반도체가 좀 조정 나온다고 해서 이제 다른 걸로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제가 어제 썸네일에도 그럼에도 주도주는 반도체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뭐 하루 만에 반도체가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주도주는 계속해서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크게 지금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좀 걱정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요거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가 어제 이제 제가 요 코멘트를 안 드렸는데, 어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갭이 있죠. 예. 갭 상승을 보여줬는데 얘가 음봉이에요, 양봉이에요? 음봉이죠. 음봉에다가 굉장히 기분 좋지 않은 요 십자가 모양의 음봉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만약에 위쪽으로 올라가서 요렇게 여기 양봉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 갭을 무조건 메꿔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연초부터 올라갔다 조정받고 올라가는 요런 각도에서는 갭을 안 메꿉니다. 예, 이거는 쉽게 갭을 못 메꿔요. 보시면 갭이 여기도 있고요. 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어요. 예,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하게 올라갈 때는 갭을 메꾼다라는 얘기를 제가 절대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이평선 간의 이격도 보이시죠? 이렇게 벌어지는 거. 특히나 뭐 요 5일선하고 21선은 괜찮은데 21선과 61선이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61선과 200일선이 이렇게 벌어져 있었잖아요. 이렇게 시장이 급격하게 올라갈 때는 이런 식으로 갭이 나오건 뭐가 했던 그냥 쭉쭉쭉 올라갑니다. 안 메꾸고 올라가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장이 쭉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하락갭까지 메꾼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죠. 신기하죠. 갭이라는 건 요 갭까지 딱 메꿨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딱 메꿨죠. 신기합니다. 요 갭 메꿨죠. 요 갭 메꿨죠. 그 다음에 요 갭 메꿨죠. 이렇게 딱. 네, 딱 메꿔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7,000선, 6,500선 여기 내려왔을 때 이 갭까지 메꿨기 때문에 설마 이 갭까지 메꾸겠어? 라고 했는데 뭐 설마가 사람 잡아버렸죠. 5,000포인트까지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저도 예측을 잘 못했던 거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장이 맨날 같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갭이 있건 없건 맨날 올라갑니다. 근데 이렇게 내려와서 최근에 물론 요날 금요일날 굉장히 급등을 했지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좀 쬐끔쬐끔 봉이 작잖아요. 이럴 때는 거의 100% 갭을 메꾸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제 나왔던 이 음봉 갭을 오늘 완벽히 메꿨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메꾸고 가는 거는 굉장히 양호하다. 예, 갭으로만 본다면 양호하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메꾸고 지금 보시면은 요 단기 이평선들 21선하고 5일선을 깨질 않았죠. 음봉으로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메꾼다면 내일은 또 이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5일 연속 양봉입니다. 좀 나와줘야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4%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7%예요. 제일 중심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알테오젠이 장중에 한 10%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최근에 알테오젠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도 많고, 제가 알테오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댓글들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제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알테오젠을 굉장히 안 좋게 설명을 하면은 댓글이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좋아하지 않는 종목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 그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악성 댓글을 엄청 달아요. 근데 저는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워낙에 좋아하고 알테오젠은 워낙에 믿는 종목이기 때문에 항상 좋게 설명을 했는데, 희한하게 얘는 제가 엄청 좋게 얘기를 해도 엄청 안 좋은 댓글들이 많습니다. 뭐, 이 무상증자 권리락이 어떻느니, 권리락 때는 당연히 떨어지는 거 아니니, 뭐, 저보다 전문가들이 훨씬 더 많아요. 방구석 전문가들이. 그래서 참 자신이 있으시면 저한테 직접적으로 좀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자꾸 뒤에서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뭐 크게 그런 걸로 신경 쓰는 성격은 아닌데, 알테오젠 결국에 올라왔는데 이제 그분들은 저한테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을 제가 안 좋게 얘기해서 그분들이 가족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종목을 안 좋게 얘기한 적도 없는데 그냥 제가 싫으신 걸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시장에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고, 시장이 9천을 찍었다가 6천선까지 내려오니까 진짜 짜증나고 오로지 화밖에 안 나신 분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렇게 주식하실 거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그렇게 하시는 건 주식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투기 도박밖에 안 돼요. 그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미국의 샌디스크 실적 발표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어제 그 서울경제 개장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 개장 방송에서 제가 샌디스크는 무조건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다. 근데 가이던스가 살짝 미스 났거든요. 근데 지금 샌디스크가 마이너스 13%예요. 시간외에서. 물론 오늘 미국 본장을 들어가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그렇게 나쁜 성적표를 보여준 것도 아니거든요. 성적 되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뭐 LTA라고 하는 장기 공급 계약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낸드 플래시의 실적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뺄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뭐 그런 거겠죠.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지금 실적들이 너무나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만 미스가 나도 좀 예민한 상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늘 반도체 종목들은 좀 조정이 나올 겁니다 라고 했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근데 어제 AMD가 빠질 때는 제가 그런 말을 안 드렸죠. 왜? AMD는 우리가 납품하는 납품처기 때문에 조금 빠지고 가이던스가 안 나와도 되는데,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낸드 플래시를 따라오는 업체다 보니까 얘네가 만약에 조금 미스가 난다? 그러면은 약간 우리한테도 기스가 나요. 그래서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는데, 그 수급을 코스닥도 같이 빠지지 않고 제약바이오에서 받아갔다라는 건 시장은 확실히 비정상에서 정상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또 말씀드리지만 8월 달에는 돈 벌 수 있습니다. 예, 잘만 하시면요. 대신 잘 하셔야 돼요. 예. 저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오늘 비판해 볼게요. 프리마켓, 그러니까 넥스트 트레이드 이거 도대체 왜 하는 건가요? 이렇게 할 거면. 이게 우리가 저번 주 목요일이었나요? 수요일이었나요? 하이닉스 하한가 한번 나왔었죠? 프리마켓에서 한 주 가지고. 예,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프리마켓에서 11주 가지고 하한가가 체결이 됐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하한가로 체결이 되면요, 그 하한가에 로직을 걸어놓은 프로그램 매도까지 같이 쏟아집니다. 11주 때문에. 저번 주는 딱 한 주 때문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주나 11주를 판 거, 이거는 뭐 상관이 없는데, 거기다 로직을, 프로그램 매매로 로직을 걸어놔서 팔리지 않아야 될 물량까지 팔려버려가지고 헤지펀드에서 난리가 나고 있어요, 지금. 저번 주까지도 저는 그러려니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짜증난다 였는데, 지금 2주 만에 또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넥스트 트레이드 왜 안 닿죠? 예. 아니, 그렇게 수수료가 달콤합니까? 달콤은 하겠죠. 워낙에 많이 거래를 하니까, 넥스트에서. 애프터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격을 너무 떨어뜨리는 행동 아닌가요? 예. 우리나라 SK 하이닉스요. 예. 이거 관리하시는 분들, SK 하이닉스 시가총액 2위입니다. 시가총액 2위를 넘어서요, 미국의 ADR까지 상장한 회사예요. 근데 얘가 프리마켓에서 하한가가 나옵니다. 얘 문제가 있어서? 아니요.
프로그램에 미스가 있어서 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추측해본 결과 프리마켓이라는 데는 이제 워낙에 수급도 많이 없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호가도 많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로직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최근에 이 코인 시장하고도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뭐 하이닉스 10배를 추종하는 코인, 뭐 삼성전자 20배를 추종하는 코인, 이런 게 그 개별 코인 시장, 바이낸스 시장이라고 하죠. 개별 코인 시장에 다 이렇게 개장이 돼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 100배를 먹고 10배를 먹는 애들이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장난을 치다가 결국엔 프리마켓까지 지금 손을 뻗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솔직히 얘기 드리면 연기금이나 국민연금에 들어갈 실력도 안 되는 저도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관리하는 NXT나 금융당국에서는 도대체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잡고 일단은 프리마켓을 정지를 시키던지 애프터를 정지를, 넥스트를 좀 정지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우야무야 넘어가는 건지 저도 너무 답답해요, 이거. 일반 종목이면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해요. 하이닉스라고요. 저번 주도 하이닉스고. 우리나라 C급 중에 2위 종목이 이런 걸로 휘둘리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낭비를 너무 한 것 같고. 자, 구리랑 금값이 좀 폭등이 나왔습니다. 구리 값은 이제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폭등이 나오는데, 뭐 지금 말로는 뭐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구리가 많이 필요하다. 뭐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AI 데이터 센터에 구리가 많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만 어느 정도 배선 쪽에는 광통신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구리 값이 올라가는 건 지금 기후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구리는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약간 이쪽에 구리 광산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가뭄, 홍수, 뭐 장마 이런 피해들이 많아서 이대 광산이 지금 멈췄어요. 채굴을 멈춰서 구리값이 좀 들어 올려지는 것 같고, 금값은 너무 많이 떨어졌죠. 고점을 찍고 나서 거의 반의 반 토막까지 떨어졌었는데 하루 만에 한 3% 올라가는 건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은 제가 원자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조금 눈여겨보자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요 뉴스도 조금 저는 신박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정확하게 워딩을 했어요. 우리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을 했고, 개발 중이고, 그 개발된 숙련도와 개발된 완성품은 지금 테슬라라든지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견줄만 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시장 종료 후에 이렌시스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거든요. 요거는 어느 정도의 신빙성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꼈다면 살짝 갸우뚱 했을 거예요. 왜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저는 믿을 수 없거든요.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잘 아시는 분들은 제 말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제 눈으로 본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를 좋아하고 로보틱을 좋아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휴머노이드 개발 중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기대해 볼 만해요. 요건 좀 기대해 보자.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된 로봇주들도 여전히 저는 괜찮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SK 하이닉스가 뭐 이렇게 떨어지고 오늘 삼성전자 떨어지고 특히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 떨어지는데, 물론 샌디스크의 어닝 쇼크도 좀 있었지만 요게 조금 이제 그림이 좀 크네요. 좀 줄여드릴게요. 좀 있었지만 요거인 것 같아요. 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하이닉스가 오늘 삼성전자보다 좀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미국의 자회사 솔리다임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를 프리 IPO, 그러니까 미국 상장에 중복 상장 시킨다라는 게 어제 해명 공시를 냈는데도, 어제 나왔거든요. 냈는데도 시장에서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라는 생각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세업종 약속 좀 빠르게 해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오바돼가지고. 강세업종 건설 보자고 했죠. 건설은 제가 많이 예견 드렸고, 주칭 콜콜콜에서도 건설주들은 꼭 쥐고 가셔라 라고 말씀드렸고, 제약바이오 자칭 전문가로서 요즘에는 굉장히 뿌듯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역시나 중심은 바이오테크 기업, 저는 전통제약사보다는 바이오테크 기업이라고 하면 뭐 알테오젠, ABL 바이오, 올릭스 뭐 이런 등등등 D&D, 화장품이 거의 해지 종목입니다. 요즘에 시장이 무너지면 화장품에서 그래서 수급이 쏠려가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화장품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죄송합니다. 이 태양광은 제가 편집을 잘못했네요. 태양광 아니에요, 여러분들. 태양광은 수정을 좀 해주시고.
약세업종은 반도체가 오늘 좀 약하죠. 저는 샌디스크 영향도 있고 SK 하이닉스 그 IPO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광통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좀 테마성이니까 제가 개장 방송에서도 그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테마성이니까 좀 조심하셔라. 실체가 있는 기업은 몇 개 없다. 오늘 제대로 어제 올라간 만큼 다 쭉 뺐고요. 전력설비란 전선이 사실은 저는 아직도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역시나 반도체가 좀 밀리다 보니까 같이 밀리는 흐름. 그러니까 약세업종에선 반도체와 전력설비 전선은 저는 여전히 괜찮다. 광통신 같은 거는 좀 지금은 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제가 잔소리가 좀 길어서 조금 영상은 길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